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해 나갈 텐데, 이제 오늘 부분이 우리 중개사 법령에서는 각 파트별로 한 문제씩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 파트별로 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내용이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서 고득점 맞으려면 이 파트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우리가 이제 다 맞출 수 있어요. 또 여기는 뭐 틀려야 되는 그런 파트도 아니에요. 다 정리만 하면 쉬워서 다 맞출 수 있는 부분.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볼 텐데, 먼저 36페이지 보시면 이제 겸업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겸업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겸업이란 말은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가 겸하여 할 수 있는 업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본업이 있어요, 본업. 그렇죠? 이 겸업이란 말은 우리가 본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본업을 하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겸하여 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해요. 그럼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하는 본업이 뭐예요? 그렇죠, 중개업이죠. 우리는 중개업이 주 본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업이 뭐냐? 다 중개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개업을 하면서 또 다른 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꼭 사무소 개업에서 중개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업종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보는 안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업종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전혀 별개의 다른 업종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 법인이죠? 자, 법인. 자, 이 법인인 개공사에 대해서는요, 우리 법에서 딱 당신들은 이 6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중개업을 하면서 겸업을 할 수 있는 거 6개. 그러니까 우리 거기 밑에 박스를 보세요. 36페이지 위에 첫 번째 박스 보지 말고, 거기 좀 복잡해요. 자, 거기 보지 말고 그 밑에 거 보세요. 거기 보시면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7개죠. 근데 1번이 뭐예요? 중개업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빼는 게 맞아.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중개업은. 그러니까 이제 겸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나머지 6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6개 뭐냐? 자, 이거 6개. 시험에 어느 정도 잘 나올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돼. 그럼 내년에도 나오냐? 예, 제가 장담합니다. 99.9%도 아니고 100%. 자, 이제 벌써부터 찍어주다는 내년 거. 근데 우리 수험생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 찍어줘. 자, 100% 나온다고 찍어줘도 공부 안 해. 이런 말이 돼, 안 돼? 이런. 그래 놓고 꼭 마지막에 교수님 좀 찍어주세요. 아, 다 찍어주잖아, 시험 시간에. 수업 시간에 다 찍어주는데 또 뭘 따로 찍어달래. 그러니까 평소에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돼요. 참고로 우리는요, 거의 한 80% 이상 다 찍어줍니다. 네, 80% 이상. 그러니까 찍어준 것만 해도 80 넘어야 돼. 근데 현실은 현실은 참 이상하게 달라,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힘들게 어렵게 하지 말고 재밌게, 재밌고 즐겁게 찍어준 것만 나 하겠다 이래도 돼요. 그러면 과목별로 선생님이 찍어준 것만 해도 60점 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라고 돼 있냐 보시면 이제 보세요. 이 6개. 그러니까 오지선단 내기도 좋잖아요. 객관식 내기 이거 다른 거 딱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이렇게 예전에는 집어넣는 거 그렇게 많이 출제됐어요. 근데 다른 거 집어넣으면 어때요? 눈에 확 띄잖아요. 금방 맞춰.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교묘하게 이 안에서 말장난해요. 그러면 또 우리가 헷갈려서 틀려. 안 보였대. 우리는 시험 보면서 시험지에 있는 것을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상상하면서 다 해석해서 바꿔버리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글씨가 있었네.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여기서 상업용 건축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상가라고 하는 거. 상가. 그리고 뭐예요? 주택에 대해서.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임대를 관리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관리 대행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를 뭐 한다? 대신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 어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있죠? 그럼요,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 회의에서 어떤 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이제 우리 아파트 모든 관리를 다 해주게끔. 그럼 그런 대행하는 거. 또 빌딩 같은 데 보시면 빌딩 관리 대행 다 해줍니다. 청소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범이랄지 각종 전기 시설이랄지 그런 것들 다 관리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빌딩에 대한 관리를 다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런 관리를 대신해 주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상업용 건축물하고 뭐예요? 주택에 대해서만. 그러면 다른 건물은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은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묘하게 여기다 말 하나 살짝이 바꿔가지고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찾아 못 찾아? 왜 못 찾아? 봐봐. 벌써부터 우리는 부정적이야. 우리는 시험 보기도 전에 부정적이야. 나는 이미 떨어졌어요.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긍정적 마인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근데 우리는 진짜요. 너무나 부정적인 마인드에 이게 젖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자신 한번 잘 봐보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 전화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내가 어떤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친구한테 부탁을 해. 그랬을 때 뭐라고 하느냐. 야, 너 그거 없지? 이래요. 한번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야, 너 그거 있어가 아니라 야, 너 그거 없지? 이런다니까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어떤지. 다른 사람 전화 한번 유심히 들어봐요. 와,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 거의 90% 이상이 다 부정적으로 이미 없을 거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없을 거라고 마음을 단정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온 우주가 주인님 그렇게 안 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그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받으려면 평소 우리가 말이랄지 행동이랄지 이런 것을 어때?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행운이 우리한테 오더라도 어때요? 맨날 부정적이야. 그럼 올려다가 그냥 도망가요. 그거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운도 붙잡고 싶으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도 행운이 저절로 찾아오게 만드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대. 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나는 어떤다? 합격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합격 안 하면 합격할 사람 누가 있는데 이런 마음. 그리고 내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니까 그럴 일이 있다 없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상담하는 거. 보통 이걸 우리가 컨설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부동산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해야 좀 돈이 될까?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을까?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문가 여기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이 중개법인이 자, 이거 노하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당신 딱 부동산 토지라고 해봐요. 이 토지를 그냥 파는 것보다 여기에다가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하는 게 낫겠다. 또는 상가를 짓는 게 낫겠다. 또는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게 돈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지도 분석하고 주변 상권이면 환경 조건 이런 걸 도로 상황 다 분석해서 여기에다는 이렇게 활용하는 게 돈이 되겠습니다. 하고 컨설팅을 해준다 이거. 자, 그거 하는 거. 자, 그다음. 자, 누구를 대상으로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네. 왜냐?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개공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공사도요. 자, 여러분이 사무실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어때? 노하우가 없죠. 경영 전략 이런 것도 좀 부족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입을 해. 그래서 니네가 알고 있는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를 나한테 뭐 해라? 제공해 달라 이거야. 이게 일종의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법인이 아무래도 어때요? 오랫동안 또 규모가 크니까 노하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전수해 준다 그런 얘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회원으로 가입해서 정보 제공 받는 거 할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다음 네 번째.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에 대해 뭐에다 분양대. 자, 우리가 분양을 대신하는 거예요. 분양. 이건 많이 들어봤죠? 분양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체들 많아요.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어요.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다 분양을 못하고 미분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체한테 넘겨. 당신 내가 대신 분양 좀 해달라. 그럼 이제 이 업체가요. 딱 분석을 해서 이제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갖고 우리 지나가다가 미분양하는 거 이제 떨어내기 위해서 무슨 광고냐. 중도금, 잔금, 전액, 무이자 대출 뭐 이런 거 쓰여진 거 봤어 한번. 무료 발코니 확장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이 분양 떨이하듯이 다 해줍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 분양 대행하는 이런 업체에 또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분양을 전문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그 팀에 들어가서 해보는 것도 괜찮아. 그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 분양 시장이 꽤 커요. 부동산 시장은 꽤 많아요. 꼭 우리 중개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분양 시장도 있고요. 건설 직접 하는 시행 그런 시장도 있고요.
투자업, 임대업 많고 또 경매시장 엄청 다양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분양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경험 쌓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 재미 붙이면 이제 중개 못해. 여기서만 하고. 이게 또 짭짤하잖아요. 분양 한 번 한 건마다 얼마씩 이렇게 떨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주거 이전. 자, 주거 이전이 뭐냐면 우리가 이사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사 가는데 부수되는 업체. 이사하는데 필요한 업체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알선 소개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사하는데 필요한 업체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사업체가 있죠. 또 여러분이 이사할 때 말이 어때요? 좀 거기가 낡은다, 좀 오래됐다, 남이 살다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도배도 새로 하고 싱크대도 교체하고 화장실 이런 것도 올수리 한다든가 이러면 인테리어 업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도배나 장판하는 그런 업체, 한마디로 인테리어 업체, 이런 업체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소개, 알선이란 말은 소개. 직접 이걸 한다는 게 아니라, 자, 소개.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장난쳐요. 자,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자, 여기서 1번하고 4번을 놓고 봐봐. 1번, 4번 상업용 건축물 주택. 여기도 상업용 건축물 주택이잖아요. 여기 토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죠, 토지 안 들어가. 그런데 여기다 토지 살짝 끼워 넣어. 그럼 우리가 문제 풀 때 그게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여, 우리는 안 보여. 왜? 시험장에서는 긴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빨리 있다 보니까 긴장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보여. 그러니까 시험장 갈 때 오왕청심 하나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좀 하나 드시고, 좀 액체로 되어 있는 거, 병에 든 거, 그런 것도 못 드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인데, 자, 이건 이제 잘 봐야 돼. 경매나 공매로 넘어오는 부동산이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요? 작년. 그러니까 이번 32회가 아니라 31회 시험에 여기 뭐라고 하냐. 이거 동산이라고 장난쳤어요? 동산이라고. 상당히 우리를 무시하는 문제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다 동산이라고 바꿔놓고 이거 할 수 있네 해는. 우리는 자존심 상해서 이런 문제 나오면 안 풀어요, 그냥. 짜증나가지고. 이런 거 맞아가지고 합격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진짜 자존심 상하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안 풀어봐, 이런 거. 그냥, 너나 풀어. 근데 여러분들 어때? 풀어야 돼. 이런 문제 많이 내주면 고맙죠. 출제자 없고 지구 한 바퀴 돌아가도 돌잖아. 이런 문제만 내주면.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 나오는데도 점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장난친다니까. 그래서 좀 작년에도 어려웠다고 그러잖아요. 작년에도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데 이런 거 낸 거예요, 이런 거. 그럼 우리한테 어려운가요? 어려운 거 맞아요? 이렇게 바꿨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 이거 하나를. 어려워, 우리. 자, 그럼 경매나 공매로 넘어오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에 참가하여 그 경락을 받고 싶은데 솔직히 우리 일반인들이 법률적인 지식도 없어요. 절차 같은 거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경락을 받고 싶은데 좀 그런 걸 모르니까 전문가한테 부탁해. 당신네가 대신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경락을 받는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권리 분석도 잘해야 되고 물건 분석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잘 몰라. 그러니까 니네가 권리 분석 좀 해달라. 그래서 이게 소멸되는 권리인지 인수되는 권리인지. 자, 이제 나중에 우리 맨 마지막에 경매에서 이런 거 다 배워요. 그 다음에 취득 알선이란 말은 취득을 하게끔 알선 소개하는 거. 이번에 어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왔는데 한 2번 정도 유찰이 됐는데 주변 시세에 비하여 굉장히 많이 가격이 다운됐어. 특별히 하자나 계람도 없고 괜찮은 물건인데 이게 좀 투자할 만한 하거든요. 당신 혹시 이거 경락 받아보실래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수 신청 대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매수 신청 대리는 뭐냐면 우리가 경매 참가하는 걸 뭐라고 하냐. 매수 신청한다고 그래. 경매 참가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물건 사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매수를 하겠다고 뭐하냐.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 신청. 경매 참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입찰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입찰한다 그걸 우리가 매수 신청. 그런데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본인은 잘 몰라. 그러니까 니네가 좀 대신해달라. 그걸 뭐한다? 대신하는 거.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 6가지 있어요. 6가지. 네. 자, 그런데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 특히 이제 거기 우리 교재본 맨 마지막 색깔 칠해 있잖아요. 자, 거기 동그라미 7번에 보면 뭐라고 하냐. 그 다만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매 대상 부동산. 자, 경매로 넘어오는 부동산이 있어요. 자, 이 경매로 넘어오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 신청 대리할 때.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을 경락을 받고 싶은데 이 사람이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경락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 대리를 하려면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
법원에다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등록을 해야 돼. 자, 법원에다 등록을 하고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법원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맨 뒤쪽에서 또 배워야 나중에 지금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인문 교재에는 없지만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만 이제 법원에 등록하고 한다 이러면 돼요. 자, 어쨌든 몇 가지 할 수 있다? 6가지. 자, 그러니까 이제 6가지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법인은 딱 이것만 해라 이렇게 돼. 그러면 개인은 어떠냐? 개인.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봐봐요. 오른쪽 페이지 메인 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개인을 보겠습니다. 자, 개인은요, 직접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인인 개공사. 자, 개인인 개공사가 누구예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우리 중개인 있잖아요. 이들은 니네 중개업 하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이러한 것 있다. 이런 게 없어. 그럼 자, 법에서 따로 제한을 안 했다는 얘기는 원칙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겸업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자, 우리는요, 법에서 따로 제한하는 게 없으면 원래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나 중개인도 얼마든지 다른 업종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아까 법인에게 인정되는 6가지. 자, 이 6가지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개인 같은 경우, 자, 부칙상 개공사 우리 중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부칙상 개공사 이 중개인은요, 아까 법인에게 인정되는 6가지 중에 5개는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그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알선 대리 이건 못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안 돼라고 돼 있어요. 이건 안 돼. 그러면 나머지 5개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이거. 자, 그런데 그러면요, 이들 개인은 법인에게 인정된 6가지.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6개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경공매도 다 해요. 그런데 중개인은 이것만 못하고 나머지 5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아까 6가지 외에 다른 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법에서 따로 제한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한번 가서 봐보세요. 어떤 경우 있냐? 카페를 하던 분이 그 카페에다가 중개사무소 같이 차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중개사무소 따로 어떻게 뭐 해야 되냐? 안 해도 돼요. 보니까 저도 제가 한번 그 우연히 봤는데 카페에서 테이블 한쪽에다 의자만 따로 해놓고 거기다 노트북 하나 놓고 그게 사무소예요. 그러니까 자기 언니는 카페하고 여동생이 거기서 중개사무소 하대. 그리고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딱 줘. 상담하러 여러분 중개사무소 가서 종이컵에다가 믹스 대접받고 싶어? 아니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대접받고 싶어? 거기 더 많이 가요. 이런 것도 영업 전략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제가 사는 동네요. 빵집 개인이 이제 제빵 기술 해가지고 빵집 하는데 요즘 대기업 프랜차이즈한테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빵집 거의 다 없어져. 그러니까 거기도 영업이 안 되나 어느 날 봤더니 반으로 확 줄이고 반은 중개사무소 했대.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중개사무소 하고 있대. 자기는 빵집 조그맣게. 또 쌀가게 하다가 없어지고 중개사무소 바뀌고 요즘 수석 이렇게 하는 있던데 거기도 절반 잘라가지고 중개사무소로 해놨대. 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니까 우리 딸내미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 아빠 있잖아. 우리 그 집 들어갔는데 빵집 중개사무소 생겼다고. 제가 이 업종에 종사하니까 우리 딸내미도 그쪽 관심 있어가 그때 바뀔 때 저한테 전화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여러분이 겸하여 할 수 있는데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업을 하면서 쌀가게 할 수 있다 없다? 옷가게 할 수 있다 없다?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제한 없어요. 개인으로 한다면. 법인은 아까 6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업종 하다가 나 이거 배워서 그냥 한 기퉁이에다 칸막 해가지고 중개사무소 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럼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업종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봐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고용인. 자, 고용인이 뭐예요? 하면은 자, 여기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제 한마디로 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 이 두 사람 살펴봤었죠? 자, 용어의 정의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공인중개 자격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개공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공인중개 자격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업무를, 자, 중개 업무를, 자, 이 사람 중개 업무를 수행할, 그 다음에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 자격이 있으니까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조원 이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와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전화 받고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손님 차 대접하고 이런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단순한 업무를 뭐한다?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그런데 이제 소공사 종류에는 누구 되냐면 법인에, 자, 법인에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도 소공사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 우리가 고용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법인의 사원, 임원 이 사람들은 고용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회사 임직원 이런 말 쓰잖아요. 임직원, 임원이란 말과 직원이란 말을 합쳐서 임직원. 그러니까 고용인은 직원을 얘기하는 거고 임원급에 해당되는 이사, 감사 이 사람들은 이제 해당이 안 돼. 고용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 고용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 살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고용인과 관련하여 우리 법에서는 이제 고용 조건을 좀 보자면 이거예요. 자, 거기. 일단 우리 개공사는요, 고용 의무가 있냐? 없습니다. 고용 의무. 그러니까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이런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고. 그 다음에 인원 몇 명까지 고용하나 이것도 제한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 강남에 이런 데 보면 막 기획부동산이라고 있어요. 그런 데는 막 막 몇백 명 되는 데도 있어요. 막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끔 여러분한테 전화 어디 개발하는데 한번 투자해 보실래요? 이런 전화 받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전화 많이 오죠? 그런 데서 여기 있어요. 그런 데. 기획부동산 이런 데서 직원들 막 팀 꾸려가지고 팀장 해가지고 막 몇 명씩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저도 그런 전화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물불 안 가리고 막 전화 돌리잖아요. 제 친구 놈이 그 전화 차마 끊기가 어려울 때 방법을 가르쳐 주대. 저 예전에 공부하다가 제 친구 놈이 그러대. 야, 그런 전화 오면 끊는 방법 간단해. 차마 우리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좀 들어줘야 되잖아. 또 끊는 방법. 아, 투자하는데 굉장히 뭐 좋은 조건이래요. 그래요? 나도 투자하고 싶다. 그래놓고 뭐라냐. 저 근데 저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빌려줄래요? 그럼 바로 끊어. 아, 그놈은 또 어떻게 그런 소리가. 우리는 그런 말도 못 하겠어. 그럼 바로 저 학생인데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럼 돈 좀 빌려달라. 내가 그걸로 바로 투자한다고. 참 골 때리는 애가 한 명 있어. 자, 그 다음 우리 이 결격사유 할 때 배웠어요. 우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고용하면 안 돼. 자, 그런데 고용을 할 때는 결격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이렇게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알아? 2개월 내에 뭐 해라? 해소. 자르든가 하라고 그랬죠? 이것도 다 기억나나요? 자, 그러니까 결격사유자는 고용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고용했으면 이제 고용 신고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등록 관청도 이제 고용인지 아닌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신고하게 되는데, 자, 이때 고용 신고할 때, 자,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면 언제까지?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 그러니까 업무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 놓고 그리고 일을 시키든가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미리 신고. 그런데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이들도 교육을 받아야 돼. 자, 그래서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인데, 자, 실무교육은 누가 받냐면 이거요? 소공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받게 돼 있어요. 이런 교육도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 자, 실무교육이라는 건 실무적인 업무를 위한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소공사는 자격이 있으니까 중개 업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죠. 있으니까 얘는 실무교육인데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실무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인데, 직무교육이 뭐냐? 그냥 직업윤리. 그래서 이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무소에 이제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윤리 정도 좀 배우는 거 간단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먼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요. 자, 그럼 이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자, 신고 접수를 받은 등록관청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 일단 얘네들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본적지 찾아가서 신원조회 합니다. 신원조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고용신고 안 받아주는 거죠. 그 다음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라 이거. 교육을 받았는지. 자, 교육을 받았는지. 예. 그래서 이제 실무교육 받았는지 직무교육 받았는지 확인하라 이제 그 말이고. 그 다음 또 시도지사에게 공인 중에 자기 확인을 요청한다는 얘기인데, 자, 공인 중에 자기 있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소공사. 그렇죠. 그러니까 소공사 같은 경우, 자, 소공사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자격을 땄는지 시도지사한테 직접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은 사본 제출하라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직접 확인해. 왜냐하면 사본 제출하라 그러면 자격증을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게 등록관청 진행가 직접 이렇게 확인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용과 관련된 파트 이거.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 이거 이제 종료신고 있죠. 자, 고용관계가 종료됐어요. 자, 고용관계가 종료됐다는 얘기는 뭐냐? 네, 해고했다는 얘기. 필요 없어. 에이, 나 혼자 할래. 자르든. 아니면 이제 고용인 자신들이 사표 쓰고 나가는 경우. 자, 고용인 자신들이 사표 쓰고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고용관계 종료됐으니까, 자, 이거 봐.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이에요? 10일. 자,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이거. 고용신고는 뭐라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고, 종료신고는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10일. 근데 이건 맨날 바꿔치기 이거. 업무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하라 이렇게. 그럼 우리는 또 틀려. 왜? 벌써 들어보면 말이거든. 맨날 헷갈려. 이래도 헷갈리고 저래도 헷갈리고. 그러다가 이제 자주 틀리다 보면 이제 알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주 틀릴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건너뛰면 안 돼요. 건너뛰면 실제 시험장에서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정해져 있어. 그것을 거치지 않고 건너뛰겠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빼앗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틀릴 수 있는 기회가 뭘까? 그렇죠. 어우 잘하네 여기. 야. 그러니까 모의고사 빠지지 말고 꼭꼭 보란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뭘 부족한지, 어떤 걸 실수하는지 이런 걸 알게 되는데, 본인이 그걸 알아서 빨리빨리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 해.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시험장 당일날 한다. 당일.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합니다. 일단 좀.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한번 체크만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가, 자, 입문 과정에서는 뭐 세부적인 이런 거 필요 없이, 자,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만 해도 돼. 그런데 이렇게만 배워도 이번 기출문제 다 풀려요. 자, 그럼 다음 단계. 자, 우리 교재 넘깁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와 관련해서, 자, 이제 중개사무소와 관련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개사무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등록하기 전에 사무소 확보하시오. 어디에다 확보해야 되나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 설치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용 권한 확보해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인데, 먼저 중개사무소는 등록, 관청, 관할구역 내에다 설치하시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자, 등록 신청하러 어디 찾아가요? 하면 등록 관청 찾아간다고 그랬죠? 그럼 등록 관청이 어디예요? 하면 등록 관청은 사무소를, 자, 우리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곳. 그러니까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이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니까 사무소는 어디에 있어야 돼? 시군구 관할 내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무소를 설치할 때, 자, 이중 사무소 설치하면 안 돼요. 이중이라는 사물은 2개 이상. 자, 그러니까 2 이상의 사무소 설치하는 걸 말하는데, 우리 중개사무소는 1개밖에 안 돼요. 2개 이상 설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연제구에다 설치하고 수용구에다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그러면 그걸 이중 사무소라고 그래. 자, 그리고 이제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하지 마라 그랬죠? 여기 임시 중개 시설이 뭐냐면 우리 소위 뭐냐? 떴다방. 떴다방 잘 아시죠? 천막이나 또는 파라솔 또는 요즘은 승합차 내부 개조해가지고 만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의자 다 뜯어내버리고 거기다 테이블 고정시켜가지고 양쪽에 의자 딱 해놓고 거기서 기동력 좋죠? 단속 떴다 그러면 바로 문 닫고 안 걸려 단속도. 그러면 이렇게 천막이랄지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임시중개시설물이라는데 법조문에다 떴다방 이런 말 쓰기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이제 임시중개시설물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이거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주변에 떴다방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2년 전인가? 부산의 어느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막 분양 할 때 경쟁률 치열해가지고 몇백 미터 줄 서가지고 난리 쳤다. 그 떠들썩하게 나왔는데, 신문에. 그때 막 떴다방 설치해가지고 사람들이 불법으로 막 그 분양권 전매하는 거 중개하려고 난리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요, 설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설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요. 이거 둘 다 똑같아. 처벌이 어떻게 되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예요. 떴다방이. 어때, 처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도 떴다방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처벌이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불법적인 거래를 부추기면서 중개를 하고 거기서 한몫 잡아. 그래서 걸려. 걸리면 뭐 징역까지는 안 때려, 우리. 징역까지는 안 때리고 벌금 때리냐. 벌금 몇 푼 내지 뭐 이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것도 그래, 마찬가지. 떴다방도 똑같아요. 1년이야, 1,000만 원. 자, 그래서 이중사무소 설치하는 거, 이런 것은 편법적으로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좀 분양 연기가 뜨겁다 하더라, 또 부동산이 조금 과열돼가지고 한참 거기는 막 거래가 활발하더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몫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불법적인 거래를 부추길 수밖에 없으니까 편법적인 중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거 걸리면 의무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등록도 취소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떴다방 차리는 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중개사무소 명칭 봅시다. 자, 사무소 명칭.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한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무소 명칭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무소.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이 많아요. 자, 그 가게들 보면 간판이 어때요? 간판은 이제 가게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다는 거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문구 같은 거 이용해서 간판 달죠? 그런데 이제 간판 이름도 어때요? 좀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점쟁이 찾아가서 막 그 점지 받아서 간판 이름 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은요, 사람들 머릿속에 확 심어가지고 그 가게의 기억을, 그 간판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끔 뭔가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획기적인 그런 문구들 많이 쓰잖아요. 저도 예전에 초창기 때 그 미자원 이름이 까끌레 뽀끌레인데 그 프랑스 말인 줄 알았었죠, 처음에. 또 우리 제가 사는 동네 지나가면 칼국수집 있거든요. 그 칼국수집 간판 이름이 뭐냐면 생각보다 맛있는 집이. 그럼 진짜로 맛있는 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잖아. 아직까지 안 들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칼국수집 이름도 그렇고. 요즘 뭡니까? 치킨집도 어때요? 오븐에 빠진다. 옷바닥 해가지고. 나 처음에 애들이 옷바닥 하길래 나 뭔 말인지 몰랐어. 처음에.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몰라. 이렇게 요즘 애들이 너무나 압축해서 약자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들 머릿속에 확 심어가지고 오랫동안 기억하게끔 이런 것도 하나의 영업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탁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문구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통일돼 있어. 법에서 딱 규정해가지고 이 문자를 쓰시오라고 의무로 부과하고 있어. 이 문구를 우리는 꼭 써야 돼. 그 문구가 뭐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것을 쓰던가 부동산 중개 이 말을 쓰던가 꼭 써야 돼. 왜 그러냐? 예전에 무자격자가 우리와 비슷비슷한 문구를 달고 불법으로 영업을 많이 해. 단속하기 힘들어. 저도요, 제가 사는 동네에 뭐가 있냐? 부동산 개발사. 뭐 하는 데 같아요? 부동산 개발사예요. 좀 나이 드신 분이 여기 앉아서 하던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 다 부동산 중개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게 단속이 걸렸나?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중개하는 사무소인가 보다 사람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이름을 달고 이렇게 하니까 아예 그냥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이 문구가 있는 데가 중개사무소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비슷비슷하게 영업하는 사람을 못하게 확실히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법으로 아예 문구를 지정한 거예요. 대신 이제 여기다가 상호는 넣을 수 있어요. 자, 상호는 이 앞에다가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여기다가 이렇게 무슨 부동산 중개 사무소 써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다 대박 공인중개사무소 하든가 아니면 쪽박 부동산 중개사무소 하든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호는 쓰는데 이 문구는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문구는. 그래서 이제 통일시키는 이건데 이것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왜 우리 개성을 말살하냐? 나도 내가 쓰고 싶은 문구 쓰고 싶다. 이거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 이게 도입되기 전에는요. 제가 저기 경기도 가평 이제 차 타고 지나가는데 거기 중개사무소 하나를 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본 간판 중에 최고로 커요. 간판 이 칠판 이 정도 크기야. 진짜예요. 왜냐하면 기차를 타고 가나 버스 타고 한눈에 딱 보이게끔 간판이 엄청 제가 지금까지 본 간판 제일 커요. 근데 이 큰 간판에 한가운데 빨간 글씨로 딱 한 글자 써져 있어요. 뭐겠어요? 그렇죠. 와, 제가 이 큰 간판에 빨간 글씨로 딱 한 글자 써졌다니까. 왜냐? 그때 경기도 가평 이 동네에 전원주택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원주택단지 하나 없나 문의가 많이 오니까 자기 오라 이거야. 차 타고 지나가다 비행기 타고 가도 보이겠어 세상에. 그렇게 해서 오라 이거야. 땅 하나 딱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됐었어 예전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문구가 들어가야 돼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법정 문구를 꼭 써야 된다. 그런데 자, 부칙상 개공사 중개인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개공사잖아요. 개공사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문구를 쓰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 없다? 이 자격이 없으니까 이 문구 쓰면 안 돼. 그럼 자격 사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개인은 뭘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이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 간판 이름을 봐보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게 있는 간판이 있고 이 문구가 있는 간판이 있어요. 이 문구가 있는 간판 봐보세요. 좀 오래된 건물이고 살짝 창문 안에 들여다보면 나이 드신 분, 주로 노인들 분 몇 명이 모여서 고스톱치고 있어 분위기가. 분위기가 그래요. 가끔 막걸리 마시고 싸우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 자, 그럼 여러분이 의뢰할 때 여기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될 수 있으면 요즘은 이제 중개사무소도요 젊은 층들이 사무실 개업하면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요즘 30, 40대 우리 주부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무실 굉장히 화려하게 멋있게 꾸미대. 그래야 봤자 뭐 한 2천, 3천 정도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는데 내 사무실이니까 멋있게 꾸미겠다 이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광주 강의 나갈 때 거기 어떤 수강생 한 분은요 이건 사무실이 아니야. 완전 카페야. 중개사무소 간판 이름도요 분명히 밖에는 걸어놨는데 안에는 딱 들어가면 카페인데 어떻게 해놨냐. 그 카페에서 하는 커피 머신 있잖아요. 아메리카노 내리는 커피. 그것도 갖다 놨어.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를 전부 우드로 쫙 나무로 데크를 해가지고 지도도 안 걸어놔. 지도도. 그래서 이제 거기 개업했다고 한번 오라고 점심 대접한다고 그래서 그 친구 몇 명하고 이제 갔는데 마침 상담 중이어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제 막 거기가 이제 아파트 입주하기 시작하는데 상권도 좋아. 이제 거기가 꽤 몇천 세대인데 그 아파트 입구 앞에 있는 상가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 한 건데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대. 근데 어떤 두 분이서 문 열고 들어와서 야 여기 부동산 아니야 카페야 하고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아니 부동산 맞다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요즘은 멋있게 꾸미더라고. 자, 그것은 이제 여러분 알아서 하시는데 어쨌든 자 사무소. 그래서 이제 법정 문자 써야 돼. 그 다음에 개업 공인 아닌 자, 개공사 아닌 자, 이제 한마디로 무자격으로 영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법정 문자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명칭도 쓰면 안 돼. 아까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부동산 개발사 이런 게 유사한 명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사람 걸리면요, 1년이야, 1,000만 원이야, 처벌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5개 광고물. 자, 거기 양가로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가 지금 방금 했던 문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이 이제 5개 광고물이에요. 자, 5개 광고물이란 말이에요. 건물 옥자, 그 다음에 바깥에. 자, 건물 밖에다 설치하는 광고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광고물은 뭐냐? 우리는 다 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판. 자, 간판. 간판인데 여기서 벽면 이용 간판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건물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층 건물에다 사무실 냈어요.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간판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게 이제 벽면 이용 간판. 이렇게 벽에다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돌출 간판은 옆에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거 있죠. 이게 돌출 간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딱이었죠. 여기다 무슨 상황. 이게 돌출 간판. 옥상 간판이 뭐 옥상에다 이렇게 하는 거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간판을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그럼 간판을 설치할 때 뭐 해야 되느냐?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 공인중개사 뭐를?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돼. 성명을. 그러니까 혹시 지나가다 보세요. 자, 이렇게 간판이 있으면 자, 무슨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있잖아요. 자, 무슨 공인사무소 있으면 여기다 아마 대부분 밑에다 대표 해가지고 누구 이렇게 있을 거야 아마. 대부분 한번 보세요. 이제는 지나가다 중개사무소 있으면 이렇게 꼭 한번 돌아봐야 돼. 아직도 중개사무소가 우리 집 입구 들어가는데 몇 개 있는지 파악이 안 됐다 그럼 아직도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공부를 이거 집중을 하다 보면 지나가다가 중개사무소 보면 자동으로 거기가 돌아가게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딸내미보다 못해. 유치원 딸내미 거기 중개사. 자, 그러니까 이거. 근데 조심할 게, 자, 옥외 광고물 이 간판에다가 뭐에 성명을 표기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상호 사무소 명칭에다가 성명을 표기하라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시험 내면 또 다 틀려. 자, 그런데 나는 상호를 내 이름을 걸고 가겠다. 자기 이름으로 홍길동 공인중개사 이거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이름을 상호로 내걸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있지. 나는 내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행동하지 않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영업할 수 있는 거 우리도 돼요. 보통 우리 지나가다가 변호사 사무실, 의사, 병원들 봐봐요. 누구 내과 자기 이름 걸잖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이런 사무실이 뭐겠어요? 사자들은 전문 직종만 그러잖아요. 우리도 내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법인 같으면요.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써야 되는데 이제 어디다냐? 이거 주사무소 얘기하는 거야. 자, 주사무소에다는 이제 대표자 성명을 해야 되고 분사무소, 법인은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거든요. 자, 분사무소는 누구 성명? 책임자 성명. 그러니까 법인은 주사무소는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항상 이래요. 보통 주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이렇게. 자, 그런데 표기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크기로 표기할까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 이 말은 뭐예요? 지나가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도 크기 이 말이. 자, 알아볼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표기하시오. 이 말. 알아볼 수 있는 정도. 자, 간단합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자, 알아볼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표기하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반 간판에 대한 철거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문구를 안 썼다. 또 성명을 표기 안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위반 간판이니까 이런 건 철거 명령을 누가 하느냐? 등록관청이. 이제 단속 나올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구청에서 단속 나와서 이거 철거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말 안 듣고 객이네? 그러면 이제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 자, 대신 집행한다. 이 말은 대신 철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신 강제 철거하고 그 집행 비용, 그 비용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철거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자, 38페이지 맨 밑에 표시. 자, 이거 요즘 이제 우리가 옛날처럼 사무실 누가 찾아와서 문의를 해야 물건 소개하고 이렇게 이제 소극적으로 영업을 하면 안 돼요. 힘들어. 요즘 이제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요. 또 요즘 사람들도 어때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상에서 물건에 대해서 다 검색을 해보고 또 어때?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체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나이 드신 분이 소일거리를 했는데 이런 분들이 인터넷이랄지 전자기기 이런 게 익숙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영업력에서 현재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20대 이런 친구들은요. 이런 거 활용을 잘해. 광고를. 제가 아는 또 어떤 30대 초반 세대 같은 경우는요. 평소에 블로그 있잖아요. 블로그를 할 때 이런 카페 이런 것을 잘 하더만. 잘하는 사람인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광고하니까 엄청 영업이 잘 돼. 그러니까 심지어요. 저기 전주에 사는 사람인데 서울에서도 문의가 와. 그 블로그 보고. 그래서 그쪽이 조금 이제 완주 해가지고 약간 외곽에 이제 전원주택 부지 이런 걸 전문으로 또 하대. 여자분이 또 또.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쪽이 고향이었던 사람들이 거기 괜찮은 땅이 나왔다. 연락이 와. 그 블로그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그거 영업을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꼭 내 지역에 있는 물건만 소개한다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 상대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일 잘해요. 다른 대기업 부장급 연봉 더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 남편이 직장 다니다 때려치고 이제 가사하고 신경 더 잘 벌고 하니까 그렇게 바꿨다고 얼마 전에 그러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자기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주로 영업 뛰니까 옷차림부터 달라지면서 야 이제 그렇게 사람이 완전히 팔자가 폈다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온갖 부러움을 다 사고 있어. 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거 활용하고. 그러니까 요즘 안 된다 하는데 봐봐요. 잘 된 사람 있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거 아셔야 돼.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다 잘 될까요? 아니요. 죽 쓰는 사람 30-40%는 어디나 있어. 그 다음 반대로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 그래도요. 잘하는 사람 30-40% 항상 있어요. 오히려 더 잘 돼요. 왜? 쏠림 현상이라고 잘하는 사람한테 더 몰려요. 갈수록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주변에 안 된다. 너 그거 따서 뭐 할래? 다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상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부정적인 영향이 여러분한테 그대로 달라붙어. 자,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이런 거 표시 광고하는데, 자, 무자격자들이 요즘 워낙 많잖아요. 실은 문제를 그 사람들이 일으켜요. 물론 이제 우리 적법 절차를 거쳐서 등록한 사람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광고를 통하여 각종 중개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적법하게 등록을 받은 개공사들만 이 광고를 하게끔, 무자격자를 못 하게끔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광고할 때 뭐냐? 개공사라는 걸 명시해라 이거. 명문. 그래서 이제 개공사 뭘 명시해야 돼? 성명. 그리고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리고 뭐예요? 등록번호. 그러니까 당신이 자격을 취득하고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받은 개공사라는 걸 밝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없으면 그건 다 뭐예요? 불법 광고예요. 무자격자가 한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할 줄 알아야 돼 또.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중개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마라. 이건 제외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조원 자격이 없는 사람, 중개 업무를 해요 못 해요? 근데 이 사람들 일처리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자격증 따잖아요. 여러분 자격증을 바지 사장 세워놓고 일을 여기서 다 한다니까. 보조원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니까 이제 아예 이 사람은 뭐예요? 광고를 못하게. 이것도 처음에는 없다가 이것만 있다가 나중에 또 신설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무자격자들 영업 못하게 이렇게 단속이 강화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명시해야 돼. 자, 그래서 개공사를. 그럼 뭘 명시한다고요? 성명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그러냐?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저는 적법하게 등록받은 개공사예요. 이렇게 명시하라 이거예요. 그럼 쉽잖아요.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저 등록받은 개공사예요. 하고 명시하고 영업한다. 자, 암기는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암기 하려고 폼 잡았는데 이미 끝나. 할 것도 없어, 우리. 할 것도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봐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지금 한 파트에 지금 한 문제씩, 지금 몇 문제 있냐면 지금까지 한 5문제 했어요. 시험에 출제될 거. 지금 오늘 어마어마할 거예요, 오늘. 오늘 한 15문제 나올 거 할라? 많게 나오면 15문제까지 나오죠. 자,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 자, 이건 이제 잘 봐.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할 때는요, 추가로 또 명시해야 되는 게 있어. 아하, 왜? 인터넷은 파급 효과가 크니까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명시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이거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떤 매체든, 뭐, 신문이든 인터넷이든 아니면 무까지, 뭐, 벼룩신문, 교차로든 동일하게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달 때는 추가로 해라 이거예요. 추가로. 뭐냐? 물건에 대한 정보를 더 추가로 해야 돼. 이렇게. 자, 이게 뭐예요? 자, 물건에 대한 소재지, 면적, 가격,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종류, 그 다음에 거래 형태. 자, 이거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만일 물건이 건축물이라면, 자, 물건이 건축물이라면, 이건 나머지 이건 안 봐도 되고요. 총 층수가 몇 층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이나 준택법 이 법률에 따라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준공 검사 이런 것을 뭐예요? 받은 날. 자,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은 날이 언제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해서 이제 방향, 그 다음에 방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찾을 때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미끼 상품으로 좋게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겨가지고 엉뚱한 거 이러지 말고 실제 이 물건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추가로 또 더 명시하라 이런 얘기. 추가로. 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로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인터넷에 광고하는 이런 내용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어때요? 단속을 하려면 또 모니터링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 교재 이건 뒤쪽에 나와 있대 보니까 40페이지 봐. 자, 40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그랬죠? 자, 이거. 그러면 인터넷에 이렇게 광고한 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니터링이 안 돼. 그 모니터링 누가 해야 됩니까?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뭐다? 모니터링 뭐다? 기관. 모니터링 기관이 누구라고요?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게 누구냐? 우리 인터넷 업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네이버. 그렇죠.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거. 또는 요즘 스마트폰 앱 있잖아요. 직방, 다방 뭐 많이 있죠. 이런 게 다 여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니네들 여기다 이제 광고를 하는데 자, 이런 업체들도 그 돈 엄청 많이 받아요. 혹시 여러분 인터넷 검색할 때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서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이렇게 점점 클릭해가지고 물건 검색하잖아요. 그럼 물건 뜨죠? 그럼 그 물건이 어떤지 내가 클릭하잖아요. 그럼 그거 중개사무소에 개인적으로 돈 들여서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고가 어떻게 하냐면 500만 원 이렇게 성금으로 줘요. 이 업체한테 인터넷.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 클릭할 때 500원, 700원씩 없어져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필요할 때 이렇게 클릭해야지 괜히 클릭 해보는 그 사람 피눈물 같은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난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그 광고비 무시 못해요. 500만 원이. 근데 예전에 또 이것도 뉴스가 나왔어. 500만 원 올린데 하루 만에 그 돈이 다 소진됐다 광고에서 사라졌어. 아니 어떻게 그러냐 조사했더니 바로 옆에 사무소에서 직원 시켜가지고 클릭해 없애버린 거다. 지금 이렇게 경쟁이 싫어하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저도 그 뉴스에서 봤어. 그러니까 얼마나 좀 경쟁이 요즘 치열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500원, 700원.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가 그런 광고를 엄청나게 이익을 얻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네 상위 저기 위쪽에 레벨 위쪽에 딱 뜨게 하려면 돈 더 줘야 돼. 그 돈이 비싸요 또.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인터넷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거 좀 의심스럽다. 이거 허위 광고 같다. 또 누가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니야. 이런 물건 없는데 이렇게 광고했다. 또 아까 우리 인터넷에 광고할 때는 추가로 명시해야 되는 항목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법규 위반이다. 이거 명시 안 한 물건이다. 이런 게 이제 모니터링으로 적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얘네들한테 야, 너네 똑바로 좀 해 하고 자료. 그러니까 허위 광고라고 의심되는 것은 이제 그런 진짜로 그 물건이 있는지 자료 가져와봐라. 또 추가적인 내용을 게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야, 그럼 이거 추가로 게시해라. 이렇게 이제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런 거 따라야 돼. 이거 안 따르면 나중에 500만 원이야 과태료 때립니다. 500만 원.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모니터링을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하지 않고 이제 어디다 위탁을 해서 맡겨요. 그 어디다 맡기느냐? 그 밑에 박스에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죠? 자,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이나, 두 번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다음에 세 번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에 이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그 다음 네 번째, 또 국장이 봤을 때 이런 업무를 할 만한 조직이나 이런 걸 갖췄다 이렇게 판단되면 거기다 맡긴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모니터링 좀 해봐라. 물론 이제 주로 이렇게 맡겨서 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광고인지 아닌지 단속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광고 모니터링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럼 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자, 앞으로 넘어서 이제 39페이지 부당한 표시 광고 여기서부터 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